우리 같은 자영업자 초보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정쩡한 프랜차이즈들, 시작은 싸게 들어 운영하면서 온팡 뜯어가는 그 수많은 프랜차이즈들, 가맹점주 까불어 봐야 소송한다 이래버리면 그냥 브랜드 없애버리는 거 뭐 일도 아니죠. 연예 창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천하의 피자헛이 어쩌다 법원에 회생 신청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 기사입니다.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창업 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알고리즘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꾸 뜨더라고요. 피자헛이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회생 신청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차액 가맹비라고 있죠. 이것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잖아요. 물품을 공급했을 때 본사가 취하는 이윤,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을 해요. 근데 원가가 40%래. 근데 실제 원가율, 원가가 있잖아요. 본사 원가가. 원가는 20%고 물류비용으로다가 뭐 10% 나가고, 그래서 실제로 가져가는 게 10%를 가져간다. 그럼 10%가 차액 가맹금인 거예요. 10%가 한마디로 말하면 본사의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수익인 겁니다. 그럼 피자헛이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이래요. 그러면은 그중 10%가 700만 원이 그 한 가맹점으로 본사가 취하는 이익인 거예요. 그럼 1년이면은 8,40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평균 차액 가맹금이 10% 정도라고 합니다. 물론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17%, 뭐 18%뭐 여기까지 나오고, 뭐 얼마 전에 BHC는 본사 영업이익률이 30%에 육박한다고까지 하는데, 어쨌든 10% 정도면은 뭐 대충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프랜차이즈는 많이 높습니다. 1억 파는 치킨집은 1년 평균 1억 이상을 본사에 순수익을 안겨주는 셈이에요. 그래서 차액 가맹금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사모펀드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인수만 하면 매출 대비해서 10%, 본사 매출이 아니야. 가맹점 매출 대비 10%가 따박따박 쌓이는 거예요. 거기서 나오는 10%는 이익인 거고 40%를 매출을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럼 결국엔 본사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럼 현금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런 현금 흐름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, 그 현금 흐름은 덤이고 로열티도 있을 거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건 완전 황금알을 겁이죠. 제가 볼 때 이 초보 창업자들도 정말 무지하고 모르는 게,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거는 직장인으로 따지면 원천징수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맨날 초창기에 뭐 가맹비 무료, 교육비 무료 이런 거를 외치는 브랜드들을 꼭 선택을 하고, 초기에 비용 최대한으로 안 들이고 하려다가 나중에 1년 지나면 거의 뭐 온팡 뒤집어 쓴 본인들을 발견을 하죠. 그때서야 본사 욕을 하죠. 가장 서민 위주의 브랜드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의 평균 차액 가맹금이 1년에 3천만 원. 결국 거의 한 명 월급 정도를 본사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. 이런 기형적인 프랜차이즈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건데, 우리가 로열티가 막 악명 높다고 서브웨이나 기타 글로벌 브랜드 욕할 때 우린 정작 차액 가맹금으로다가 10% 이상씩을 떼어가는 브랜드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그 차액 가맹금을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점주들이 또 모인 거죠. 그럼 본사에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. 그러면 본사가 악덕이라서 그럴 수 없다 이러진 않았겠지만, 결국에는 본사도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수익을 내려놓으면 이건 본사 가치도 줄어드는 거고, 그리고 좀 계약대로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거를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. 결국에는 그 점주들끼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같은 브랜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분들끼리 부당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건 거예요. 지난 수년간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동의 없이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까 토해내라. 그런데 소송할 때까지는 본사에다가 물어내라, 내가 이겼으니까 돈 줘, 이러면 되는 건데, 본사가 지금 회생 신청을 한 거죠. 손 들어버린 겁니다. 난 모르겠어, 망했어,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, 저기 국가에다가 얘기해, 나 회생 신청했으니까. 이러면은 이제는 점주들은 욕할 곳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. 본사에 돈 갚으라고 얘기 못하고 지금 법원에 처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.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피자헛이 패소했으니까 가맹점주들이 승리해서 정의를 되찾고 이익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사실 이게 이기면 뭐합니까? 지금 회생 신청했다는 건 돈 없다는 거 아니에요. 배째라는 거잖아요. 그럼 누가 피자헛을 인수해가지고 대신 갚아줄 거 아니면, 나 돈 없어요, 나 지금 저 사람들 돈 주면 난 파산이고 줄 돈도 없고, 그럼 끝인 거예요. 법인이 파산되면 어떡합니까? 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? 점주 피해 보상도 없고 가맹점 자체가 영위가 안 되겠죠.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나중에 법원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럼 구조조정해야 됩니다. 그럼 뭐 구조조정 뭐 이렇게 하겠다고 뭐 어떻게 돌려주겠다 이러고 하겠죠. 그 와중에 소송했던 점주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? 물론 원만히 잘 해결될 겁니다. 제가 얘기하는 건 피자헛 점주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, 그렇게 손 들어버리면 답이 안 나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, 지금 이 차액 가맹금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.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이 이 차액 가맹금으로다가 얼마를 뜯기는 줄도 모르고 프랜차이즈 계약 덜컥하고, 결국 내가 힘들게 되면 본사를 욕하고 옥죄면서 이렇게 타개를 하려는 건데, 중요한 건 그 본사는 가만히 있을까요? 본사 또한 이젠 우리를 소송한 가맹점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리 조치할 거 다 조치하고
짜고 돈을 빼돌리든 권리를 빼돌리든 준비할 거 다 준비해놓고 기업 회생의 파산까지 이렇게 고려해버리면 본사랑 가맹점이랑 서로 힘을 합쳐가도 지금 사냐 못 사냐 이런 판인 건데 서로 적이 되는 거죠. 차액 가맹금 소송으로다가 피자헛이 가맹점주가 이겼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사례의 소송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. 이미 승소해 놓은 이 스토리들이 있고 이렇게 승소한 로펌이 또 있을 거고 또 다른 가맹점주 협의회 가겠죠. 우리 이렇게 이겼으니까 당신들도 해라.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로열티 수익 모델이 프랜차이즈의 본연의 수익 모델인 건데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조삼모사식 프랜차이즈 수익 모델이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한참 가긴 하겠죠. 어쨌든 이게 수면 위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나마 피자헛이나 투썸이나 이런 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 타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자영업자 초보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정쩡한 프랜차이즈들 시작은 싸게 들어가고 운영하면서 온팡 뜯어가는 그 수많은 프랜차이즈들 가맹점주 까불어 봐야 소송한다 이래버리면 그냥 브랜드 없애버리는 거 뭐 일도 아니죠. 돈 빼돌리고 법인 날려버리면 그만인 건데 브랜드 파워도 어정쩡해. 본사 대표도 뭐 알려지지도 않았어. 타격도 없어. 욕해봐요. 이런 데든 그냥 가맹점주도 어려워진다? 그러면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. 소송 들어오고 가맹점주가 이기면 가맹점주가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? 본사 회생 신청하고 나 돈 없다 파산 신청하면 그 가맹점주들도 같이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초보들은 기왕에 하더라도 이 차액 가맹금 이거 좀 확인 좀 하고 하세요. 그리고 시작은 싸고 시작은 무료로 해줄게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. 뭐 가맹비 무료, 교육비도 무료, 뭣도 무료 그런 데 조심하시고 정상적인 브랜드랑 제발 좀 계약을 하세요. 그나저나 200억 원 승소가 나왔으면 피자헛에서 본사에서 200억 돈을 받아서 소송 비용을 주면 다행인 건데 피자헛에서 200억을 안 주면 승소 성과급이 10% 정도만 해도 이게 20억이잖아요. 그럼 20억을 그분들이 객출해서 로펌에 또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겨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. 어쨌든 기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제 채널은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아직 창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.